오늘 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독 아동학대 또는 아동을 동반한 동반자살이나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고충이나 사연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을 독립된 인격의 주체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투표권은 없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이런 폭력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억울하게 호소할 곳 없이 가정 안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받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부모 등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더 이상 가족의 비극이나 부모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불과 몇 달 전 생후 4개월 혜든이가 부모의 끔찍한 학대와 폭력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33일이었습니다. 친모는 어린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물이 흐르는 욕조의 방치에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친모에게 무기징역,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저도 서영교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월 울산에서는 30대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생후 5개월까지 어린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활고가 있었든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든 어떤 이유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고 해서 아이의 삶까지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와 별개의 생명이고 독립된 인격체이며 국가가 끝까지 지켜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러한 사건을 동반자살, 일가족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명을 빼앗긴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이제 잘못된 인식을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자녀 살해는 부모의 비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이자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 살인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존재하지만 모든 자녀 살해 행위가 곧바로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부모가 그 보호관계와 신뢰관계를 악용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그 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살해는 일반적인 살인과 다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비속살해죄를 신설합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 비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법률상 친자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부모 자녀 관계까지 포함해 자녀 살해를 일반적인 살인과 분명하게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자녀 살해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아동인 직계 비속을 살해할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양육권과 보호관계를 악용해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 책임 역시 더욱 무거워야 합니다. 셋째, 비속 살해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범행으로 아이가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 자체에 분명한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의 아동보호 책무도 더욱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번 법은 단순히 형량 하나를 높이는 법이 아닙니다. 부모의 고통과 가족의 비극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아이의 생명과 권리를 가장 먼저 바라보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폭력은 훈육이 아닙니다. 방임도 명백한 학대입니다. 자녀 살해는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분노하고 아이가 죽은 뒤에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에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위험에 놓인 아이는 국가가 먼저 찾아내고 보호해야 합니다. 혜든이의 죽음을 또 하나의 비극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울산의 내 아이처럼 부모의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일에 부모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먼저 아이를 찾아내고 먼저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높은 지위가 있다는 이유로,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권한이 더 세다는 이유로, 힘이 더 세다는 이유로, 내가 보호자라는 부모라는 이유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학대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약자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주권자인 국민, 시민을 괴롭히는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